최근 들어 속속 새로운 수출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어서 폴란드에 팔리고 노르웨이와 루마니아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빠른 납기와 가격을 무기로 비슷한 무기 체계인 미국의 M270 MLRS 대신에 전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슬슬 구매한 천무를 인도받아 실제로 써보고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천무를 눈앞에서 구경해보러 찾아오는 경우도 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천무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천무의 성능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최근 천무의 성능에 감명받은 해외 장성의 인터뷰와 얼마 전 등장한 새로운 천무의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호주 땅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2023인데요.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연습 림팩 다음으로 큰 훈련으로 꼽히는 만큼 수많은 국가가 다양한 장비를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을 비롯해 훈련 주관국인 미국, 호주와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에서 함정 20여 척, 항공기 60여 대, 병력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렇게 모여 강제 진입작전과 반공전, 대잠대함전, 해상기동훈련, 사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죠. 한국은 올해 훈련에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마리논 상륙기동 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상륙 돌격 장갑차 KAAV 등 해군 해병대 주요 전력과 장병 720여 명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대대급 병력과 마리논, K9, 천무 등 해병대의 주요 전력도 처음으로 참가하며 이중 K9과 천무는 실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무의 경우는 이번 훈련으로 해외에서 실사격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죠. 참여한 장비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탈리스만 세이버 2023은 규모로는 림팩에 밀리지만 림팩과는 달리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22일 훈련이 개시된 뒤 각국의 군사 매체는 발빠르게 이를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호주 측 장성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소감을 풀어놓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것은 호주 육군 준장 데미안 힐로. 탈리스만 세이버 2023에서는 호주군 훈련전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힐 준장은 한국군이 2021년에 이어 올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호주에 처음으로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파트너들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탈리스만 세이버에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것은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방관계 성장을 보여주는 가시적 사례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은 훌륭하다. 포병 장교 출신으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의 실사격 시연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호주는 다연장 로켓 도입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미국산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화가 천무 도입을 제안했을 때에도 별다른 답변이 돌아오진 않았었습니다. 즉 힐 준장의 극찬은 천무 도입이 탐난다거나 한국과의 모종의 이권 관계가 얽힌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천무의 성능에 탐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천무는 비단 구매국이 아니라도 그 성능을 본 많은 사람들을 감탄시키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다연장 로켓 MLRS는 단종됐고 하이마스는 운용 교리가 전혀 다른 포지션이라 천무는 이들을 대체하는 유일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죠. 하이마스의 경우 빠른 장거리 전력 투사를 요구하는 미군의 수요에 맞춰 발사대를 축소해 C-130 수송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MLRS보다 경량화되고 전개 속도도 빨라졌지만 화력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경량화를 위해서 땅에 대는 지지대를 생략했는데 이 때문에 유도탄 발사에는 문제가 없으나 튼튼한 고정이 요구되는 무유도 로켓은 사실상 발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격의 직격타가 되어 문당 50억 원 수준이라는 고가가 되어버렸죠. 반면 천무는 문당 가격이 30억 수준이면서 더 많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어 수송기를 통한 장거리 전력 투사를 하는 국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무기체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천무가 특히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는데요. 바로 천무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폴란드의 이야기인데요. 현재 폴란드는 갑자기 서쪽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의 위협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를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육로가 수바우키 회랑뿐입니다. 이 수바우키 회랑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양쪽에서 각각 국경선을 대고 있으며 발트해 방면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으로 가는 길을 걸어 잠그기 위해 양국 모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죠. 이 수바우키 회랑 앞에 현재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진을 친 상태인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 지역에서 폴란드가 공여한 무기와 싸워왔고 그래서 폴란드의 원한이 깊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수바우키 회랑을 통해 칼리닝그라드를 탈환하고 폴란드를 공격까지 할 생각입니다. 이들이 이런 과감한 계획을 짠 이유는 폴란드가 너무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겼는데 그 물량을 다시 메우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역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가장 납기가 빠른 한국과 작년 계약했던 것이지만 러시아 측의 행동이 너무 빨랐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이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다 국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토에 가동 가능한 무기가 별로 남지 않은 폴란드는 어쩌면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무기나 막 배치받은 무기도 국경에 투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국으로부터 배송된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곳에 가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배에 올라 폴란드를 향하고 있는 첫 번째 폴란드 수출형 천무가 있죠. 지난 5월 중순, 폴란드는 한국에 옐츠 전술 트럭을 보내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구매하는 조건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옐츠 전술 트럭에다 천무의 발사대 부분만 통합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불과 한 달 만에 이 전술 트럭에다 천무 발사대를 통합시켜서 6월 중순쯤 마침내 최초의 폴란드형 천무 WR-300 호마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마르는 그 직후 배에 몸을 실었고 며칠 뒤인 8월 초에는 폴란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호마르가 배에서 내리기도 전인 7월 20일에는 폴란드 사양으로 완전 신규 생산한 천무 발사대 모듈 1호기가 출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9개월도 안 되어 생산된 것입니다. 계약에서 생산까지 보통 2-3년 걸리는 일을 단기간에 해낸 것으로 김동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이사업장장은 폴란드 요구에 맞게 설계와 개발, 생산 설비 개조 등을 빠르게 진행했다. 생산 속도와 원가, 절감 노력이 성공의 배경이라며 폴란드도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만족감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옐츠 전술 트럭을 받아온 것은 통합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천무 발사대 모듈 1호기부터는 차대 없이 모듈만 폴란드로 보내서 옐츠와의 통합도 현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천무는 218대. 이 중 18대가 우선적으로 올해 인도되게 되는데요. 올해도 이미 하반기에 들어섰으니 이 물량을 맞추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이 폴란드형 천무는 동부 국경의 육군 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동부 국경에서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수바우키 회랑, 그리고 동부 국경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벨라루스와의 접경지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넘어가는 천무는 원래라면 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폴란드에서의 대비 무대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폴란드는 8월 15일 육군의 날을 기념해 여기에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2와 K9 등 기갑병기를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날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도 얼마 전초도 물량이 폴란드로 넘어간 FA-50GF 역시 이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죠. 8월 초 폴란드에 도착하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역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여기서 처음으로 선보여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뒤로는 9월에 열리는 폴란드 최대 규모의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에서도 모습을 비출 예정이었죠. 호마르는 이렇게 한 바퀴 순회 공연을 하면서 폴란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나서야 여유롭게 일선에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K2와 K9 등 다른 기갑 병기들도 다 똑같이 거친 과정이었습니다. 폴란드 방송에서는 시가지 한가운데에 전시된 K2나 K9을 일반 시민들이 만져보기까지 하면서 구경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죠. 폴란드 정부 측에서 방산 거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군의 공식 행사를 일부러 장비까지 끌고 와서 시내에서 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수바우키 회랑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발 뻗고 열병식이나 마을 방문 걱정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호마르는 어쩌면 폴란드 땅을 밟자마자 국경으로 향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죠.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에 판매한 천무가 바로 밥값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더라도 이는 국경에 천무가 배치됨으로써 발생시킨 억지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이들이 정말로 침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군이 한국을 대신해서 천무의 실전 경험을 만들어주겠죠. 시간이 지나면
천무는 아마 지금의 K9과 같이 한국 방산의 최고 효자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구매국들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제3의 국가들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죠.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천무의 꾸준한 판매에 성공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핵심적인 존재가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